안녕하세요. 위쳐 보려고 이번에 넷플릭스를 가입한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아마 저처럼 위쳐 보려고 이번에 넷플릭스 신규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달 12월 20일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드라마 위쳐를 8부작으로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작가 안제이 사프콥스키의 베스트셀러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동명의 게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폴란드 총리가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위쳐 게임을 선물했을 정도로 위쳐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특산품과도 같은 위상의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로 만들어져 세상에 나온다고 하니 저 역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드라마 위쳐는 인간도 괴물도 아닌 괴물 사냥꾼 위쳐라 불리는 리비아의 게롤트, 그의 운명과 함께 인연으로 엮인 치명적인 매력의 마법사 벤거버그의 예니퍼, 그리고 신비한 고대 마법의 힘을 간직한 신트라의 공주 시릴라, 이렇게 세 인물의 여정이 얽혀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세 인물들의 여정이 하나로 얽힌다는 게 그냥 각자 갈 길 가다가 만나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가 각각 시간차를 두고 있는 세 명의 인물과 그들의 시간이 얽히고 설키는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시작하면서 처음 이 세 인물들이 등장하는 시점이 모두 다른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정보 없이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시청자들은 작품 중 후반이 진행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가면서 세 인물의 세 개의 이야기가 정렬되는데 중간중간 약간의 실마리가 있긴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보게 된다면 이 위쳐란 작품은 조금 참고 보기 힘든 작품이 될 겁니다. 8화에서 이 세 운명의 주인공들의 시간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게롤트와 시리가 만나며 이 작품의 시즌1이 끝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들의 여정을 모두 보아온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만 이러한 불친절함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위쳐 감상을 중도 포기하게 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겁니다. 얽히고 설킨 시간들의 나열 속에서 도대체 이 세 인물들이 서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니까요. 그래요, 이 드라마 위쳐는 굉장히 불친절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드라마 위쳐를 혹평한 엔터테이너 위클리즈는 F점을 주며 넷플릭스에서 공개 전 리뷰용으로 5화까지 볼 수 있게 해줬지만 이걸 다 보지 않고 F점을 준다고도 했죠. 평론가조차 다 보기 힘들 정도의 불친절함이었습니다. 아마 위쳐를 보다 중도 포기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엔터테이너 위클리의 리뷰평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원작 소설이나 게임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단번에 이 세 주인공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시간이란 걸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의 시간이 뒤죽박죽이고 이것이 한순간 합쳐진다는 것에 대한 실마리는 이 작품의 각 에피소드의 초반부에 뜨는 위쳐 로고 타이틀과 문양에 있었습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각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모든 문양들이 전부 다르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7개의 문양들은 마지막 8화에서 하나로 합쳐져 주인공 게롤트 그리고 이 작품 위쳐를 상징하는 늑대 문양으로 바뀌죠. 뒤죽박죽이었던 모든 에피소드들의 시간들이 이 에피소드에서 비로소 맞춰진다는 암시인 셈입니다. 그리고 한국 넷플릭스에서 위쳐 1화의 제목 The End's Beginning이 끝과 시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드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임무 혹은 소명의식으로 의역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1화의 이 The End's Beginning이라는 제목은 게롤트가 마침내 시릴라를 만나 그의 운명적 소임을 다할 것을 암시하는 복선임과 동시에 이 작품의 후반부가 다시 이 1화와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나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지은 제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엔드가 없는데 굳이 끝과 시작으로 번역한 건 그냥 신트라가 전쟁의 패에 멸망하고 이 작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이런 제목을 지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엔드가 가지는 목적 내지 소명이라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번역하는 건 불가하니 이건 과감히 포기하고 차라리 그대로 끝의 시작으로 하는 게 복선을 남기기 위한 이 제목의 의도에 더 충실한 번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와 가장 차별점을 둔 부분이 바로 주인공들의 각기 다른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 세 명의 주인공들이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들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Geralt of Rivia. 첫 번째, 리비아의 게롤트입니다. 게롤트는 운명의 양면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그는 위쳐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위쳐는 사람과 괴물의 양면성을 가진 돌연변이 괴물 사냥꾼입니다.
그는 괴물을 잡기 위해 인간이면서 동시에 괴물이 된 자이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돌연변이이기에 게롤트에게 있어 그런 양면성은 숙명이나 마찬가지죠. 위쳐 1화에서도 게롤트의 앞에 블라비켄의 마법사 스트레보그와 램프리가 나타나 서로의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이 대의 혹은 차악이라며 게롤트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합니다. 이렇게 게롤트는 양날과도 같은 운명 앞에 선택을 강요받게 되죠. 또한 2화 마지막 장면에서 만들어지는 위쳐의 주제곡에는 위쳐에게 동전을 던져주시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Toss a coin to your witcher, oh valley of plenty. Whoa. Toss a coin to your witcher, a friend of humanity. Thank you. 이는 단순히 괴물 사냥꾼에게 사례금을 주는 1차원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운명에 대한 비유적인 관용 표현으로 주로 쓰는 동전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은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위쳐 게롤트는 인간과 괴물이라는 양면의 운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의 공허로 인해 잠에 쉽게 들지 못하죠. 게롤트는 연연할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그저 눈을 뜨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괴물 사냥만을 계속해 나갈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릴라를 만나기 전까지의 게롤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키워드 중 현재를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Your heartbeat is extraordinarily slow. 두 번째, 벤거버그의 예니퍼입니다. 예니퍼는 마법과 욕망을 상징하는 과거로부터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캐릭터죠. 뒤틀린 척추로 태어나 꼽추라는 말로 더 많이 불린 예니퍼. 그녀는 소서리스를 양성하는 티사이아에게 돼지 한 마리 값에도 못 미치는 사마르크에 팔려 마법학교 아래 투자에 강제 입학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새끼돼지라고 불리며 여전히 뒤틀린 마음의 상처로 마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승 티사이아의 친데레적인 가르침과 예니퍼의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이스트레드를 만남으로써 그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니퍼는 점차 본인의 주특기인 포탈 마법을 제대로 컨트롤하게 되면서 마법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예니퍼의 마법 실력이 커지면서 그녀의 욕망의 크기도 점차 커지게 되죠. 결국 예니퍼는 자신의 트라우마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고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미모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죠. 그리고 이 과거의 선택으로 영원히 안고 가게 된 결핍은 훗날 예니퍼의 행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니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키워드 중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니퍼는 꼽추였던 시절의 트라우마와 스스로 불임이 되어버린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그것은 그녀가 가지지 못한 것들과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니퍼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신트라의 시릴라입니다. 시릴라는 미래를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닐프가드 제국의 침공으로 신트라가 하룻밤에 멸망하고 여왕의 손녀인 공주 시릴라는 궁정마법사 모이스작의 호위를 받으며 게롤트를 만나기 위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시즌1 후반부에서 시릴라 혼자 스켈리게로 향하던 중 폭도가 되어버린 신트라 난민들이 시릴라를 위협하는데요. 여기서 시릴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The era of the sword and the axe is nigh. The era of the wolf's blizzard. The time of the white chill and the white light is now. The time of madness and the time of contempt. 이때 마법의 구체적인 묘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시릴라의 마법이 폭주했다는 결과만을 보여주는데 그치는데요. 마법의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마법을 쓰기 전 얼굴 클로즈업과 마치 예언과 같은 대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아 이후 시릴라의 이 예언 내용에 부합하는 전개가 앞으로 펼쳐질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는 언제나 그렇듯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소재죠. 그러므로 시릴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키워드 중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5화 후반에 드라이어드의 여왕이자 브로킬론 숲의 수장 에트나의 대사에서 운명이 네 손에 달렸으며 타인이 주관할 수 없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한 것을 짐작해 볼 때 시릴라는 선택자이며 그 선택으로 인해 이 세계의 운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즌1 마지막 장면에서 운명의 아이인 시릴라가 게롤트와 운명처럼 만나게 되며 시간이 비로소 맞물리고 예니퍼가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것은 다소 불친절했던 위쳐의 3명의 인물 그리고 3개의 시간의 톱니가 딱 들어맞게 되는 구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 이러한 불친절한 시간의 얽힘으로 인해 위쳐 감상을 중도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감히 한 번 더 위쳐 감상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불친절함 말고도 돈을 아끼기 위한 아쉬운 CG와 연출 문제도 보입니다만 이만하면 판타지 드라마 작품 중 꽤 재미있고 또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좌의 게임처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겼으면 하는 작품이니까요. 예니퍼가 더 과거, 이 작품을 이끌고 가는 주인공 게롤트가 현재, 시릴라가 더 미래라는 점과 이들의 시간이 후반 에피소드에서 비로소 다 맞춰진다는 점까지만 미리 알고 본다면 끝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시즌1 마지막 화에서 게롤트와 시릴라의 시간이 동기화되고 이둘이 만나는 장면에서 오는 그 카타르시스를 더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ho is Yennefer? 그럼 지금까지 위쳐3 튜토리얼 그리핀 그거 하나를 못 잡아서 결국 게임 진행하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삭제한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